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노인복지관 건물 주변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해 노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완공된 지 1년 만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군산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출입구 바닥 아래 손바닥이 드나들 정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물과 연결된 보도 블럭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땅이 움푹 패인 곳도 있습니다. 복지관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 같은 현상은 완공된 지 1년 만에 나타나다 보니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 잡수시고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어렵지요. 뭐 딱 내려서다가 허리가 끝먹을 수도 있어. 이것이 너무 많이 지니까. 군산시는 수년째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그동안 공사업체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외벽 주변 보도 블럭이 침하되었을 뿐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축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크랙 같은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크랙 발생하지 않고 바닥 수평도 그 건축물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건물 외벽 주변 침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보수 공사를 검토할 처지에 놓였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안 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군산시가 노인복지관의 땅꺼짐 현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노인 안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90호항 앞바다를 놓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바다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법정이 아닌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90호항 앞바다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경계를 획정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 이제 풍력발전소라는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재판관님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분쟁은 2016년 한국해상풍력이 이곳에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기 위해 부안군의 점유 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창군은 90호항 앞바다가 고창군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자치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63년도에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넘어올 때 그때 잘못된 금을 계속적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그런 불법 행위입니다. 부안군은 1963년부터 50여 년 동안 90호항 앞바다에 행정권한을 행사했고 국가기본도에 따라 부안군 해역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자부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인허가를 받을 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가 부안군에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주민들의 어업권은 물론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8시간이나 막아 공분을 샀죠. 전주의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차 시간에 늦었다며 도로 대각 주차, 터미널 출입구 주차 등 각종 꼴불견 주차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 민낯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교통단속반은 올해 초 전주역에서 황당한 불법 주차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기차 시간에 늦은 한 외제차 차주가 역전 앞 도로에 대각 주차를 한 뒤 기차에 오른 건데 연락도 안 되고 견인도 쉽지 않아 시민들이 꼬박 24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외제차가 여기 대각 주차를 해가지고 버스 및 택시가 이용하는 데인데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서 그 다음 날에서 외제차를 견인하는 건 사설업체 기사들에게도 부담입니다.
기스가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외제차니까 그 수리 비용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견인하기가 되게 심적 부담이 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한 승객이 출입구 가까이 주차한 뒤 버스에 올라 통행에 큰 차질을 줬습니다. 차주한테 연락을 해보니 서울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라고 해가지고 2시간 만에. 민폐 주차는 주택가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 원룸 주차장에 중립으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완전히 뒤로 밀려나면서 이곳 골목길을 완전히 가로막은 일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퇴근하던 시민들이 2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주시에 접수되는 주차 민원만 한 달 평균 무려 1000여 건. 손님이 만나지 않았어. 있어, 그래서 나도 했지.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순간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불법 주차. 이제는 근절돼야 할 때입니다. JTB 뉴스 나금도입니다. 5년 동안 1,600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 이어서 예정지인 김제 주민과 환경단체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오는 2022년까지 1,600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팜 연구와 교육, 생산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부용저수지에 가시연꽃과 동미나리 같은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2015년 전라북도 조사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습지로서의 가치가 좀 충분하다라고 해서 습지보전 등급 상을 받았고 우수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주변 포도와 과수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온도 상승은 물론이와 주민 생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라고. 농민단체에서도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이 쏟아지면 기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다. 주민과 환경단체, 농민단체는 생태습지인 부용저수지와 근대유산인 부용역 등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스마트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했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JTB 전주방송에서는 지속가능한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모색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길거리 음식과 유원지 관광으로 변질된 한옥마을의 해결 방안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젊은 관광객들에게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강정이나 닭꼬치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거 많은 것 같아요. 이른바 먹거리 관광은 전주 한옥마을이 유원지처럼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교토라 불리는 일본 가나자와의 전통 건축물 거리인 히가시 차야가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음식은 팔되 가게 안에서 먹고 가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객 누구도 이런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お店の人に食べ歩かないでって言われたらそれを守るのが当たり前。 이 가게도 1층과 2층에 고객들이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お客様、食べ歩きがしないように店内で食べていただくっていうことを目的としてこういうふうにちょっと改装させ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次第ですね. 상인들은 길거리 음식도 팔지 않겠다는 규약을 준수하며 전통 건축물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協力をいただかないとこの街づくりの景観というものは維持できませんから、
やはりそれは大事なことで。 가나자와의 사례는 상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전주 한옥마을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진안군이 민선 7기에 추진할 공약사업 63개를 확정했습니다. 완주군 운주면은 정부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63가지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공약 실천을 위해 3,0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약 사업은 진안구원 축산 브랜드 육성, 청년 수당과 임신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케이블카와 워터파크 조성 등입니다. 제26회 남원 흥부제가 다음 달 19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흥부제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진정한 흥부정신을 펼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흥부정신을 듬뿍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주군 운주면이 정부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4년 동안 40억 원을 투자해 낡은 간판과 가로등 같은 시설을 정비하고 문화활동과 청년활동 공간 등도 만듭니다.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계획한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실군이 9월 한 달 동안 공연과 체험 같은 독서의 달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다도강을 선정하고 독서 예금 통장도 만들어 책 읽기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에 사는 외국인이 최근 중동 지역을 다녀온 뒤 기침을 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지만 메르스 감염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랍도에 따르면 군산에 사는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뒤 기침을 해 어제 전북대병원에 입원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메르스 감염이 아닌 단순 감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랍도는 최근 중동 지역을 방문한 뒤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의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와 익산, 김제 등 1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9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1명은 회복됐고 746명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식중독 원인균에 의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식실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 위생에 힘써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의 체불 임금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까지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의 체불 임금이 106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억 5천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근로자는 2,264명으로 지난해 2,135명보다 129명 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때 개인이 구매하면 5%, 단체와 기업 등 법인이 구매하면 3%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는 14일 장수 의암공원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16일까지 4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한우와 사과 시식회, 가요제, 사과 수학 체험 등 60여 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우마당과 사과 품평회 등이 열립니다. 경찰이 박준배 김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박 시장이 지난 5월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등에게 특정 후보가 오늘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고 발송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친 혐의로 2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주시 대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가 금고에서 몰래 현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9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6도 등 22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